안녕하세요. 한자로드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터놓다라는 뜻을 가진 터놓을 쾌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을 쾌자는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파생된 한자를 설명하기 위해 별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터놓을 쾌자는 중앙 앙자의 한쪽 부분이 열려있는 보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혔던 것이 트였다와 같은 식으로 해석하곤 하죠. 하지만 터놓을 쾌자가 쓰인 다른 여러 글자들의 소전을 보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터놓을 쾌자에 깍지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면 활 시위를 당겼다 놓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깍지는 활 시위를 좀 더 쉽게 당기도록 고안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터놓을 쾌자는 활 시위를 잡았다 놓는 행위를 통해 터놓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터놓을 쾌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트이다 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쾌할 쾌자는 상쾌하다나 시원하다, 즐겁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쾌할 쾌자는 마음심자와 터놓을 쾌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터놓을 쾌자는 한쪽 부분이 트여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심자를 결합하면 마음이 상쾌하다라는 뜻의 쾌할 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쾌할 쾌자는 한쪽 부분이 트여있는 터놓을 쾌자를 응용해 마음이 뻥 뚫려 시원하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죠. 결단할 결자는 결단하다나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결단할 결자는 물수자와 터놓을 쾌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물수자가 들어간 글자가 어떻게 결단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글자는 홍수와 연결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고대 중국의 문명은 황하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황하는 이름 그대로 흙이 가득한 강물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1500회 이상 제방이 무너졌었고 물줄기만 해도 26번이나 바뀌었었죠. 그래서 중국의 고대 왕조들은 황하를 다스리기 위해 제방을 쌓는 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홍수로 강물이 범람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상류의 뚝을 끊어 하류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보호해야 했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뚝을 끊기까지는 많은 고심이 필요했겠죠. 결단할 결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로 물길을 터놓는 데는 큰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분이 트여있는 터놓을 쾌자를 응용해 뚝을 터놓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참고로 이 글자는 폰트에 따라 물수자가 얼음빙자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기법은 물수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도려낼 결자는 도려내다나 들추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도려낼 결자는 손수자와 터놓을 쾌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도려낼 결자는 한쪽 부분이 트인 터놓을 쾌자에 손수자를 결합한 것으로 손에 의해 한쪽이 뜯겨나간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긁어내거나 들추어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이지러질 결자는 이지러지다나 모자라다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이지러지다라는 것은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죠.
이즈러질 결자는 장군 부자와 터놓을쾌 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장군 부자는 항아리를 그린 것이죠. 이 항아리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터놓을쾌 자가 결합한 것은 손잡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쪽이 트여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터놓을쾌 자를 응용해 손잡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부족하다나 모자라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